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오늘 주제는 가상화폐입니다. 그러게요. 이 가상화폐 붐은 완연히 꺼졌습니다만 관련 뉴스는 끊이질 않습니다. 보니까 요즘 마치 주식이나 환율 시세 다루듯이 매일 주요 가상화폐 시세가 언론에 등장하고 있더군요. 네. 또 글로벌 무대에서 최근에 흥미로운 소식 두서너 가지가 들렸는데요. 세계 최대의 투자은행이죠. 이 골드만삭스가 가상화폐 투자팀을 출범시켰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 이번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페드의 신임 의장 후보로 유력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중앙은행들도 가상화폐 발행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또 올 초에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자신들의 석유 매장량을 근거로 해서 가상화폐를 발행하겠다 하는 소식이 들렸고요. 네, 거긴 특이하게 정부가 발행하는. 그렇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이 신종 가상화폐 거래소 상장 ICO라 그러죠. 이 소식도 있었고, 뭐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거품 꺼지면서 손해본 20, 30대들이 가격이 반등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네. 가상화폐 관련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진짜 주장이 너무 다르거든요. 된다 안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우리 사회 논의가 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복잡한 문제를 지나치게 좀 단순화시키거나 일반화시킨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하고 한마디로 하라고 네. 물어보면 답하기 어렵거든요. 네.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사랑하는 사이고 또 누군가한테는 미워하는 사이고 뭐 그저 가족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애증을 포함해서 부부관계는 그 안에 소우주가 들어있다고 할 만큼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상화폐 이슈도 그런데요. 이걸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보자는 게 오늘 저의 제안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상화폐를 화폐로서의 가치, 또 블록체인이라는 기반 기술, 네. 또 투자 대상이라는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네. 생각을 좀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 손익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화폐로서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가상화폐 혹은 뭐 암호화폐라고도 합니다만은 이게 기축통화격인 비트코인이 언제 왜 만들어졌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2008년에 뭐 지금까지도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준비를 해서 2009년 1월부터 이 프로그램 소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때는 아시겠습니다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막 발발해서 전 세계적인 금융 시스템이 크게 흔들리고 네. 또 그래서 중앙은행의 신뢰성에 금이 갔을 때입니다. 왜 인류가 거래라는 걸 쉽게 하기 위해서 돈이라는 걸 고안해내고 그리고 나서 왜 중앙은행에 의지해서 그걸 거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의식이 반영돼서 네. 만들어진 거죠. 특히 이제 무능하거나 부패한 정부나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화폐 가치를 고의적으로 뭐 높이든지 낮추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그랬습니다만 의도하지 않더라도 뭐 금융위기라든가 그 후에 양적 완화 당시처럼 화폐 가치 자체가 불안정해지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 않은 화폐를 좀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개인 간 P2P 방식이라고 합니다만 개인 간 거래 방식을 통해서 정부가 거래 장부를 들여다볼 수도 없고 함부로 남발할 수도 없는 네. 디지털 화폐를 만든 겁니다. 네. 취지는 좀 공감이 가시죠. 채굴량이 딱 정해져 있는. 그렇습니다. 네. 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돈을 너무 많이 갑자기 풀어서 뭐 그 유동성을 감당하지 못해서 온 측면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출범부터 한계는 그러나 있었다. 그러니까 돈, 화폐라는 게 가능한 많은 사람이 써야 되고 그래야 더 편해져서 더 많은 사람이 쓸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러자면 한 나라 정부나 중앙은행이 공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뭐 시작 때부터 중앙은행의 개입 없는 통화를 지향하다 보니까 한계가 네. 분명했죠. 정부가 아예 사용을 금지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물론 지금 와서는 완전히 금지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중앙은행의 공인을 받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네. 뭐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달러라는 이미 공인된 기축통화가 있어서 국제결제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대체하기는 어렵다. 네. 그 영어라는 현실적으로 쓰이는 언어가 있는데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에스페란토어라는 굉장히 취지가 좋은 국제공용어가 네. 고안됐었거든요. 이게 영어를 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가상화폐의 내재 가치가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네. 중앙은행의 축복을 받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논리에 근거한 겁니다. 어찌됐건 교환 기능이 중요한데 지금 비트코인 갖고 다니면서 계산하는 사람 찾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말이죠. 화폐로서의 가치는 그렇고. 예. 기술, 특히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정부나 중앙은행의 간섭 없는 화폐를 구상하면서 개인 대 개인 이 직접 거래 방식을 채택하다 보니까 이 거래 장부라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어디 한 군데 이게 저장이 된다면 중앙은행이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네. 장난칠 여지도 있고 해킹의 여지도 있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획기적 기술을 채택해서 사용했는데요. 이거는 거래 장부를 각 사용자의 서버에 분산해서 저장하고
이걸 중앙에 있는 누군가가 마음대로 들여다보거나 취합할 수 없게 한 겁니다. 한마디로 블록체인은 지금까지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에 대한 원장을 분산 보관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상화폐의 역설이 등장하는데요. 네. 가상화폐 자체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중앙은행을 포함해서 모든 경제 주체가 환영할 만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요즘 뭐 정보 유출이라든가 사생활 침해가 워낙 신경 쓰이는 사회 문제다 보니까 이 기술이 각광을 받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보의 신뢰성을 위해서 중간에 누가 있어야 됐고 중간에 있는 미들맨이 이걸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이 인터넷의 미래로까지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분산된 신뢰 네트워크, 뭐 더 나아가서는 분산 자본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주장하는 네, 사람도 네. 있습니다. 이달 초에 그 케빈 와시라는 사람, 이 사람이 저 페드 의장으로 유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연준 총재했던 사람인데 이 네. 사람이 블록체인 기술이 워낙 중요하니까 중앙은행들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화폐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할 정도니까 상당히 그 미래가 유망한 기술인 건 분명합니다. 특히 사물 인터넷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네. 겁니다. 모든 기기에다가 인터넷 기능을 장착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기록이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남거든요. 내가 냉장고 문 몇 번 열어봤는지 들여다보는 거죠, 누군가. 네. 그걸 막기 위해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반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네. 이 기술의 미래는 유망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화폐로서의 가치는 물음표지만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진짜 아직 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인터넷 시대의 네. 가장 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 투자로서는요. 어렵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앙은행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던 시기에 이게 퍼진 겁니다. 모든 투기가 사실은 뒤늦게 바람이 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가장 많이 뛴 게 최근 일이고 이 무렵은 중앙은행의 신뢰를 상당히 회복한 시기거든요. 붐이라는 건 늘 거품이 꺼지는 버스트를 동반하기 때문에 시기가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이 대거 머니게임에 뛰어드는 시기가 되게 뒤늦기 때문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내재 가치가 없다고 해서 투자 대상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사람들 네. 마음이 중요하니까. 네. 뭐 네덜란드 튤립 투기에서 얼마 전 인터넷 벤처 붐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투기 붐과 파열은 내재 가치하고 상관없이 대중의 어떤 관심과 그에 따른 시장 흐름 때문에 형성되는 거죠. 다만 화폐로서의 근본적인 한계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꺼진 붐이 다시 그 이상으로 형성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사업 아이디어라든가 기업의 붐이 재현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결론적으로 관심 안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명쾌하시네요. 들 상당히 그 고통스럽긴 합니다만 버티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재테크는 영원히 오르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폭탄 돌리기의 성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워렌 버핏의 말인데 비상구 엑시스라는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계단에서는 놀지 말아라. 네. 오늘 결론적으로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언제 불 꺼질지 모르는 계단 같습니다. 네. 김방희의 손익계산서 오늘 가상화폐 살펴봤습니다.